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재력, 그게 멍미 2편입니다. 숨은 능력, 잠재 능력 말이죠. 무궁무진한 이 위력을 가진 것. 이것을 발굴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숨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잠재력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재력을 높이는 일은 땡땡을 위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제프 브라운은 성공한 사람들의 뇌가 뭔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제 책으로 냈었죠. 위너 브레인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되고,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를 지속하는 지속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요소인 목표 집중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목표와 분명한 계획은 분명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어떤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집중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 집중은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향하는 어떤 의지를 말하니까요. 동기지속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데,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념이죠. 앞서서도 신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믿어주는 것. 그래야 상상도 못할 위력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위너브레인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너브레인에서 높이는 전략을 얘기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자아인식, 두 번째로 동기부여, 세 번째로 집중, 그리고 네 번째가 정서 조절, 다섯 번째가 기억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복력, 그리고 일곱 번째 적응력, 마지막 뇌관리를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제프 브라운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주제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에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자신에게 일단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라. 잠재 능력의 여러 가지 가운데 인간의 후각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개랑 비교하잖아요. 개의 후각이 인간보다 몇만 배가 뛰어나다느니 막 이렇게. 인간의 후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서 not bad라는 측면은 진짜로 그냥 자기 위안적인 표현이 아니라 개가 갖지 못한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각이 후진 게 아니고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겠죠. 후각적 잠재 능력을 키운 사람들에게는 개가 부럽지 않을 만큼의, 물론 개보다 더 센서티브, 아주 민감하진 않을 수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면이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잠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요소 하나를 소개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뭔가 이게 심적으로 아주 포지티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잠재 능력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거티브한 감정의 상태나 네거티브한 그 멘탈에서는 잠재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잠재 능력을 발굴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 이 두 요소가 사실상 거의 같은 건데 얘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절대적 열쇠다. 세 번째로 잠재력은 일종의 열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열정과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재 능력이 끄집어내지는 상황에서 폭발을 한다. 그리고 포텐 터지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은 폭발성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 엄청나게 터져버리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 있잖아요. 이게 신이 부여한 마음이거든요. 불꽃과 같은 마음. 내 안에 숨어있는 신의 어떤 한 수 정도라고 볼까? 그랬을 때 이게 정말로 다양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잠재력을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분명히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열정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인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인용해 보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것 가운데 조화를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난데없이 친구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죠? 잠재력을 얘기하는데 친구라니. 친구는 일생에 끊임없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자, 일생에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잠재력을 가진 존재.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우리의 정서적, 지적 어떤 기량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미하이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단서죠.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도 잠재 능력에 연결이 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도 잠재 능력과 연결되고, 쉬지 않는 그 열정 그 자체가 잠재 능력이라면, 열정이라는 것, 신의 한 수와 같은 열정은 끊이지 않는 자극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나를 계속 부채질하는, 담금질하는, 그래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그게 열정이고 어쩌면 잠재력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에 관해서 칼 융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위대성, 그리고 마음의 힘을 자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재 능력은 대단히 위대하다고 융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아주 거대하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자각하라, 인식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같이 얘기한 바이기도 한데, 일단 인식하는 것.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방법이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이 시작이다. 다섯 번째로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 정신 능력 가운데에서 10%도 채 쓰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인간이 이제 뇌 능력의 10%도 못 쓰고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윌리엄 제임스에게서 빗대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윌리엄 제임스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요소는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 능력을 잘 못 쓴다는 거고, 발견한 사람은 쓸 수도 있다는 전제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한다고. 비슷한 맥락이죠. 내 한계점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길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모험을 하겠다, 도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enthusiasm, 열정이라는 거죠. 불만족이 생기고 결핍을 느꼈을 때는 내 한계에 도달한 거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신호가 됐다라고 내 스스로 여기는 거. 내가 지금 불만스럽고 또는 힘들고 또는 결핍이 있다라고,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와 있다라거나 또는 큰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다. 이제 네가 또 다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